안녕하세요. 가정의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오늘은 비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1년마다, 늦으면 한 10년마다 변경이 되는데요. 2025년 유럽 비만학회에서 EASO죠. 그래서 이제 비만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내용이고요. 1차 비만 치료제가 좀 변경이 돼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에 이제 유럽 비만학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만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새롭게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본 내용이 이제 요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이제 그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이를 벗어나서 합병증 개선을 올해의 핵심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약물 권고사항도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유명한 학회지죠. 네이처지에 최근에 게재가 됐답니다. 10월 2일 날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Framework for the Pharmacological Treatment of Obesity, its complication from the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Obesity. 그러니까 미국 비만학회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다 라는 명분을 조금 더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적용이 안 됐다, 미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어떤 질환이냐 라는 정의를 좀 보면 지방 조직의 기능 이상 또는 과다 축적 좀 오타가 있네요. 의한 장기와 전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기와 전신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매우 나쁜 거죠.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염증, 내분비, 면역 기능의 불균형을 동반한 지방 과잉 질환, sick fat disease, 그러니까 지방에 의해서 아파지는 지방 과잉 질환 또 하나가 있고요. 기계적 하중으로 관절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병적 지방질환, fat mass disease라는 개념으로 두 가지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분비적, 염증적, 면역적에 의한 이제 질환과 있고 물리적으로 이제 기계적 하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찌면 호흡기제 쪽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걸 병적 지방질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비만을 어떻게 결정하고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fat mass disease와 sick fat disease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제 기계적 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이제 관절염이 있고 호흡기적 문제는 관절염과 이제 수면 무호흡증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고요. 식팻 지방 과잉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가 있겠죠. 그다음에 CVD라고 해서 심장 쪽 질환들, 하트 페일리어, 심부전, MASLD라고 지방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과적 질환과 이제 아마 정형외과적 질환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생활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운동해라. 식단을 조금 건강하게 먹어라.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약물 치료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약물도 최근에 이제 개발된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 주요 목표인 환자의 가장 1차 치료 약제가 뭐냐면,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로죠.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최우선 1차 치료 약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죠? 개발된 지 불과 10년도 안 된 두 가지 약제를 갖다가 체중 감량에 이제 최고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은 한국에서도 이미 처방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만 치료 약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운자로는 너무 열풍이 심해서 품절 현상이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단일 약물 중 가장 넓은 합병증 개선 근거를 이번 이제 유럽 비만학회에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과 대사성 지방간 질환, 지방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정증이 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무릎 골관절염, 그 다음에 주요 심혈관 이벤트, 메이스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심장 쪽 질환에 입증이 돼서 우선 1차 치료 약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비만 치료에도 사용을 하지만 수면무호, 지방간, 무릎 관절염, 신부전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치료제로도 우선 1차 약제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격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솔직히 한국에서도 좀 비싼 편인데 유럽이나 미국은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가격보다는 이 비만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 손실 비용이 더 크다라는 것이 중론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우리 비만과 관련돼서 헬스케어 비용이 지불되는 것들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2030년까지 비만 인구가 한 30% 정도,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관련 연구들이 한 10에서 13% 정도, 그리고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무려 1.6 빌리언, 그러니까 16억 유로가 되겠죠. 한 우리나라 돈은 한 2조가 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런 돈을 이제 감안하다 보면 비록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고가의 비만 치료제지만 효과가 높고 비만 합병증에 대한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16억 유로라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초기 비만 치료제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의료비 절감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획기적인 것들은 결국에는 마운저로와 이제 위고비라는 새로운 비만 신약이 바로 가이드라인에 채택될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격을 상쇄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운동하고 생활습관, 어떤 식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비만은 질환이다 라는 얘기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비만 가이드라인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도 비만이 빨리 질환으로 인정이 돼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조금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럽 비만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마운저로와 위고비가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